아시다시피 저는 한 2년 전부터 6년 전이죠. 시의원을 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지난 12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고 서구청장에도 출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공천제도야말로 대한민국 공천제도야말로 한국 정치를 부정부패, 비리로 모는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늘 해왔습니다. 공천제도가 대한민국 정치를 부정부패 정치로, 거짓 정치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공천혁명이야말로 새정치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새정치당 대전광역시당은 이번 6.4 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지난 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젠더정치연구소, 그리고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을 비롯한 여성계 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및 여성예비후보자 일동이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시당에서 제가 기자회견할 때는 주로 저나 우리 시당의 생각들을 창작으로 하는데 이것만큼은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 여성계와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및 예비후보자들 일동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당헌 제8조에 지역구 30% 여성 의무 공천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30% 여성 의무 공천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요 새정치의 상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성 의무 공천을 이행하지 않는 새정치는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새정치연합 전국위원회, 여성위원회와 여성 예비 후보자들이 포함된 자리에서 그런 겁니다. 여성 의무 공천을 이행하지 않는 새정치는 거짓이라고 밝히면서 새정치의 핵심은 여성이고 대역 공천의 핵심은 여성 공천인데 각 당마다 현재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풀뿌리부터 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내 아이의 안전과 내 마을의 살림을 책임지기 위해 생활정치 현장에 뛰어든 여성들에게 경쟁력을 이유로 여성 공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말하며 지금의 공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라는 여성계의 엄중한 목소리를 우리 새정치당 대전광역시당에서는 소중하게 경청하여 첫째, 지역구 30%에 대한 여성 공천을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둘째, 여성 30% 여성 공천을 넘어서 그 여성 후보자가 본인이 원하는 지역구에 우선 공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기존 기득권 정당들의 공천에서 배제된 여성 후보도 본인이 원할 경우 새정치당에서 공천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정치권 진입에 기여하는 새정치를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천안을 이미 대전 여성 정치 네트워크 관계자 및 여협이라든가 관계자들에게 이미 전달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첫째 기준은 여성 단체에서 추천해주면 할 겁니다. 다만 새정치 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여성들 중에 그들에게 여성 단체에게 요청한 것은 새정치에 대한 실천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다 공천을 해주겠지만 두 번째는 최소한의 정책 능력, 견제 능력, 행정 능력을 갖춘 분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새정치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우리 새 정치당이 지향하는 목표이자 시대적 가치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여성 공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존 정당들의 여성 공천 상황을 보면 오히려 4년 전인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더 여성 공천이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기존 정당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정한 여성 30% 지역구 공천을 확고하게 실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2014 대전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구자권 대표죠. 장애인연대에서도 지난달 9일 오후 대전역에서 장애인 단체 임원들과 장애인들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 지역 각 정당의 6.4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의회 비례대표에 장애인을 할당 공천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며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 대전 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장애인 세력화를, 정치 세력화를 위해 장애인의 의회 진출은 최소한의 당연한 권리라고 선포하며 6.4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정당에게 정식으로 비례대표를 요구하며 정당의 입장 제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자권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정치인들에게 진정한 장애인 복지를 요구해 왔으나 기존 정당들은 우리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표심으로만 생각하며 우리들이 아픔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주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한데, 진정 필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만이 가장 잘할 수 있기에 장애인 비례대표가 직접 참여해 장애인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의문을 통해 각 당의 비례대표 장애인 우선 공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우러져 함께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새정치당 대전광역시당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재반 문제를 스스로 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원하시는 지역구나 비례대표에 우선 공천할 것입니다. 나아가 새정치당 대전광역시당에서는 장애인과 여성계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소외당하고 있거나 삶이 힘든 분들 분야인 다문화가정, 경력 단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감정노동자, 보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자녀 교육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학부모, 아울러 노인, 농민, 저소득 계층 등 스스로에게 닥친 문제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지혜를 모아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걸맞게 지역의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해 나갈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는 지금같이 소외된 분들이 공천 신청을 하면 각 분야 대표로 공천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천 혁명을 통해 진정한 새정치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구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 여성 그 단체에서 대표를 추천해주면 전부 공천을 해서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정치에 참여시켜서 그들을 정치의 주체로 내세움으로써 새정치를 실현할 것이며, 그 뒤에 말씀드린 다문화 가정,
경력 단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감정 노동자, 보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자녀 교육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학부모, 노인, 농문, 저소득계층, 이분들이 바로 지역자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천 신청을 할 경우 아까 얘기대로 여성계나 장애인 쪽에서는 단체가 추천해주면 그분들을 다 공천할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면담을 통해서 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새정치를 펼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분들은 최소한 지금 사실 청년 백수도 하나 공천을 해줄 계획입니다. 일자리를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못 구했으면 본인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절박한 걸 네가 구의회든 시의회든 들어와서 우리가 선거운동 해줄 테니까 들어와서 내가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라. 그런 것이 새정치의 시작이라고 보고 또 농민도 마찬가지고요. 노인도 제가 노인에는 방문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노인분들 가운데 이런 겁니다. 그분들은 최소한의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행정 경험이 아니고 행정 능력이나 최소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그 안에 가면 단체장을 감시할 수 있는 비판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만 확인되면 저희들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새정치에서는 대부분의 정당들은 당선된 사람에게 이권 개입, 인사 개입을 거의 다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걸 하지 않고 당선된 우리 새정치당에서 당선된 단체장, 시구의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연수를 시킬 것입니다. 새정치 아카데미에서 그들에게 정치 입안 능력, 정책 입안 능력,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 예산안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쳐주는 정책 연수를 스스로 해서 그들이 새정치 실현의 기수가 돼서 기존 정당들을 깨워서 기존 정당들도 대한민국 정치, 새정치의 기수로 바꾸는, 즉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우리가 선봉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은 물론이고 일자리 못 구하는 청년들을 직접 대표로 뽑아서 그들을 일자리 시키고 또 노인분들 중에 이제 향후 지금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는 들어왔고 곧 있으면 고령사회입니다. 노인 인구가 14%가 넘어가면 고령사회인데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또 그리고 저소득층, 또 지금 그 정말로 출산율 여기에 해당되는 주부들, 우리에게 닥친 지방자치에 닥친 문제들을 스스로 몸소 겪은 분들이 공천 신청을 할 경우 그분들을 정책 위반 이런 거 확인해서 공천을 다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지금부터 제 회견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